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관계 인디스토리 영화 4편의 모더레이터 진행을 맡은 치우기 획직은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늘 질문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처음 해봐가지고 좀 미숙한 점 있더라도 많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들하고 배우분들 소개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세라씨를 만든 김덕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세라씨에서 미용 역을 했던 전소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동을 연출한 조하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연출한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에서 연희 역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더일로 연출 신승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더일로에서 민진 역을 맡은 손수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관객분들하고 똑같이 계속 감독님들 얼굴하고 배우분 얼굴을 확인하는 게 처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뵈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네요. 네, 다 저 너무 영화 재밌게 봤고요. 이게 네. 어떤 질문부터 해야 될까요? 전 뭐 얘기하면서 천천히 제 감상 같은 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다들 재밌게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일단 저는 이번 섹션 이 영화들 미리 보고 오긴 했는데 큰 화면에서 보고 싶어서 또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마지막 마더인로까지 그랬는데 이제 진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남겨놓은 어떤 물건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야간근무 같은 경우는 색다른 우정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의 세라씨조차도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봤던 어떤 나이대 그게 아니라 그 나이대 분들의 어떤 색다른 관계고, 마더인러 역시 마찬가지여서 되게 많이 봤던 단편이나 내가 그랬던 관계가 아닌 이렇게 색다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들이어가지고 저 너무 신선하고 재밌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처음 감독님들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시작점을 갖게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각자 감독님들한테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나의 세라씨라는 이제 5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는 거에 많이들 좀 놀라시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저는 저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아들로서 이제 지켜보는 과정 중에 떠오른 이야기고요. 저 영화에서의 주인공이랑 저희 어머니랑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사시진 않지만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머니는 이제 지방 사시고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한 번 저한테 그냥 이제 덕분아 내가 얼마 전에 노래자랑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아무 말 없이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묻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말을 할 때 이제 제가 엄마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거기에서 제가 이 엄마가 왜 떠났을까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엄마의 상황과 뭐 그런 것들로 유추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영국 친구들이 제 생일 선물로 그 자유기구라는 선물을 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건 줄 모르고 있다가 어머님이 제 방에서 발견을 하셔서 그때 당황을 했던 경험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2015년 말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할머니랑 아버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와 대화, 약간 그 뇌졸중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그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두 사람 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을까라는 그것도 관계에 대한 미스테리 거기서 시작했던 영화가 진동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제가 이제 영화학교 다닐 때 그 졸업 영화를 여름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후반 작업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그 여름 방학 단기간으로 저런 야간 근무를 공장에서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베트남 친구랑 같이 교대 근무를 했었고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좀 크게 인상적으로 좀 자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이주 노동자라는 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이런 경험이 거의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이렇게 일하면서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저도 어떻게 보면 매체에서 이제 갖고 있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좀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스스로 많이 이제 이거와 다르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마침 또 저희 오빠는 이제 캐나다 쪽으로 워홀을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한국 청년들도 어딘가에선 이방인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다들 멋있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예, 저는 그냥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났는데 영화를 찍고 싶던 차에 저렇게 한 공간에서 찍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절약 생각이 났고요. 또 저거랑 비슷한데 마더일로에 나온 그 배경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좀 더 작은 복층 오피스텔에 처음에 나와서 할 때 그 위에 복층에 그 요를 깔고 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고 있으면 계속 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불안한 꿈을 많이 꿨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차단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배우분들한테 공동 질문하고 싶은데요. 다들 어떻게 그 캐스팅 과정하고 자기 캐릭터 이렇게 저 다 너무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배우분들. 그래가지고 다들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읽고 캐스팅된 과정과 그다음에 이거 작품 하면서 느끼신 것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줄을 잘못 썼네요. 들었을까? 처음에 우리 김 감독이 다른 제 영화를 보고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그 작품을 되게 인상 깊게 봐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고 저는 이제 고사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과 얘기해도 되나? 상대 배우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난 그 배우하고는 안 하고 싶어. 솔직히 이 관객과에 대한 솔직히 얘기할 것 같아서 그때 그 배우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약간 협회 제가 연극을 하는데 협회에서도 약간 라이벌 관계였어서 이제 뭐 그런 서로 일방적인 거였지만 그쪽에서 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서 나 저 배우랑 하면 이 작업 자체가 불편해질 것 같아. 현장이 불편해지면 서로 괴롭잖아. 나 안 할래.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댄 게 어느 일정이 하나 있어서 나 그 일정을 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상업 영화를 해본 거예요. 거기 시스템을 다 아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 선배님 그건 이렇고요 하면서 거의 몇 차례를 제가 거절을 하는데 계속
정말 집요하게 얘기를 해서 근데 마침 갈등 관계가 상대 배우와 갈등 관계가 있어서 그럼 이거 그냥 리얼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했는데 그 영화를 통해 나중에 오히려 좋아졌어요 관계가. 그랬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주셨고 그 집요함에 제가 손을 들고 말았고요. 그리고 캐릭터는 사실 워낙 잘 써놨고 감독님이 디렉션 준 거를 잘 들었고 그거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직설적이고 저렇게 주눅 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나 나대는 성격인데 그걸 죽이려니까 조금 이제 힘들긴 했지만 워낙 디렉션을 되게 섬세하게 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섬세해요. 그래서 배우의 눈빛과 뭐 그 호흡 하나까지도 약간 어긋났을 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을 잘 들었어요. 저는 감독님 말을 잘 들었더니 좋은 캐릭터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 현장에서는 처음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곱창 만드는 그 장을 세척하는 공장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정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던 곱창을 더 이상 못 먹겠구나 했는데 조금 찍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소주 한 잔에 곱창 대창 먹었으면 좋겠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익숙해지더라고요.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짧은 기간 작업을 하면서 특히 독립영화는 예산 때문에도 감독과 배우들이 호흡하고 같이 연구하는 시간들이 너무 짧아서 그게 좀 아쉬웠고 나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연 배우하고도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김 감독님한테 또 감사하고 앞으로 상업 영화 관계를 꼭 같이 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나이세라 씨 보면서 솔직히 배경만 공장이지 거의 여고생 교실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내가 되게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되게 근데 그게 너무 그럴 법하니까 근데 그런 비화가 있었거든요. 너무 리얼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다음 조바른 감독님 배우분이 안 오셔가지고 캐스팅 영국에 계시고요. 네, 근데 그 촬영 장소가 지금 영국이잖아요. 이걸 찍기 위해서 영국에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살았던 네. 법적으로는 저는 이제 영국인이고 한국에 지금 온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 한국말이 더 편해요. 그래. 아니 거기 장소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가 이제 제 동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시골 남쪽 시골 마을이고 이제 이민자들이 조금 있는 동네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림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찍었어요. 배우는 기차에서 만났고요. 그래요? 나는 이게 친척분이신가? 뭐 왠지 지인 혈육일 것 같은 거예요. 감독님의 그냥 기차에서 만난 분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분의 아드님을 기차에서 봤는데 제가 이제 콘티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제 감독인 줄 알고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몽골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몽골에서 되게 유명한 스타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러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다가 제가 이제 진동이 원래는 무슬림 가족으로 썼다가 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국 그 BFI 협회에서 무슬림은 좀 민감하다 해서 사실 뭘로 하지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떠올라서 한번 뵐까요 했는데 만나보니까 이분이 발레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뭐 코미디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같이 해보시지 않겠냐. 스타는 아니었고 그래서 만나서 캐스팅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배우분이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 울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대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펀딩을 받자마자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뭐냐면 굳이 필요하면 쓰는데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다 빼니까 그래도 이해는 되겠다 싶어서 넘어갔던 그렇습니다.
그 연애 자체를 그냥 저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편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스레민이라는 예주라는 친구 덕분에 그냥 저는 좋은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예은 씨는 원래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보고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늘 영화에서 볼 때마다 놀라운 건 진짜 또 그대로 여기 공장에 착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혜주라는 그 다른 나라 배우분하고 어떤 뭐 이질감 없이 진짜 약간 저는 약간 로맨스 영화처럼도 보였거든요. 둘의. 그래가지고 예. 아 진짜 정말 좋은 얼굴이다 생각했어요. 손수연 배우님. 네, 저는 신승훈 감독님하고 영화를 찍기 전에 사실 먼저 술친구였거든요. 근데 영화를 찍고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어떤 언젠가 같이 작품을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작년 초에 갑자기 시나리오를 쓰시더니 한번 읽어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읽었는데 너무 탐이 나서 오디션을 보면 안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오디션 안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캐릭터인데 저는 그 영어를 원래 잘 못하는데 영문과 설정이어서 너무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손수연 배우님은 이제 제가 다른 작품에서 이렇게 계속 봐오다가 또 이 역할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오디션 볼 것도 없는 게 아까 인사하실 때 감독님이 안녕하세요 손수연 배우의 안녕하세요 거의 싱크로율이 겹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약간 보이시한 느낌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거의 긴 머리에 막 이런 영상들도 많이 보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내시는데 평소 말투가 약간 보이시한 게 계시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손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돼요. 네, 저기. 안녕하세요. 저 마더인로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마더인로를 기획하실 때 그 한국의 가부장적인, 이성애적인, 이중적인 그 가족 체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만드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마더인로라는 그 호칭이 대안인지 아니면 방향성인지 궁금해서 대안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 중에 이제 그 페어런츠, 페어런츠 그거를 우리나라는 그냥 그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되게 그냥 어떤 남자인 아빠, 여자인 엄마가 결합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여서 좀 엄마 아빠 말고 다른 단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저보다 그냥 제도 만드시는 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더인로가 약간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는 마더인로가 최선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네.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는 야간 근무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우분 과정이 혹시 어떻게
곳이 있는데 사실 학교라기보다는 약간 에이전시, 약간 그런 에이전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연기나 좀 예능이나 이런 쪽 관심 있는 분들 이제 하는 아카데미 그런 데였는데 거기를 어떻게 저희 프로듀서 잠깐 해주셨던 언니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같이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을 쭉 이렇게 오디션 아니면 그냥 1대1 만남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딱 이렇게 들어왔던 이제 친구가 이제 여기 영화 나왔던 예주라는 이제 배우인데 일단 첫 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그 처음에 이렇게 되게 수줍어하면서 들어왔는데 막상 이제 얘기 시작할 때는 너무나 되게 좀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되게 씩씩하고 솔직하고 그런 이제 매력이 있는 친구라서 이 역할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마음에 이제 1순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봤는데 그 후로 이제 바로 이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좀 캐스팅이 됐었는데 또 중간에는 약간 저를 약간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에이전시 자체가 조금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데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독립영화하고 단편영화인데 그런 이제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회차당 출연료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부른 거죠. 100만 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네, 회차당 이제 100만 원 저희 제작비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단편 영화나 그런 거 좀 얘기를 이제 에이전시가 그러니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 정도를 받아야 한다. 왜냐면 본인들도 조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냈다가 너무 근데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는 이제 본지 한두 번밖에 안 된 저보다는 사실 여기서 얼마나 사기도 많이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사장님 말씀을 듣고 약간 만나주지를 않고 막 이래서 이제 김예은 배우랑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같이 총괄을 맡아주신 이제 감독님이 있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이고 같이 이제 찾아가서 남편분이랑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저희 사기꾼 아니고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영화를 근데 그만큼 이제 당신과 하고 싶다라는 걸 얘기했고 근데 이 영화가 정말 뭐 그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영화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오해하지 말아 달라라고 잘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남편분도 그렇고 예주라는 배우도 저를 믿어줘서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여기 질문. 안녕하세요. 영화 몇 편 다 너무 재밌고 정말 흥미로운 관계들을 되게 다뤄서 정말 잘 봤습니다. 이번 영화들에는 영어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뭐 셀리도 나오고 오드리도 나오고 세라도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고 마더인로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서 계속 영화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찍었을까? 회차? 어느 회차 정도로 찍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그 마더인 오드리 역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오드리님은 오늘 대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 왔고요. 오드리 안민영 배우님은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같이 광주에 이렇게 내 작품 상영할 때 GV 하러 수정 배우님하고 민영 배우님하고 셋이 같이 여행처럼 갔다 왔는데 1박 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셀리와 오드리 이름 중에 이제 오드리란 이름은 그 대사가 오형숙이라고 해서 오드리라고 하는 게 되게
영문과적이지 않은 생각인데 사실 근데 그건데 민진이가 약간 좀 이제 긴장을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약간 그렇게 조금 허당처럼 그런 걸 좀 이름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이 났고요. 셀리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셀리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약간 조금 어렸을 때 뭐 학교에서 억지로 막 갑자기 영어 이름 지으라고 하면은 뭐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상한 거를 지었던 기억이 나요. 전 줄리엣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좀 그런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셀리를 만들었습니다. 회차는 2회차였습니다. 뭐 이렇게 노동 환경이 막 엄청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김정은 감독님도 린이라는 이름 뭐, 다 유명한 이름이에요. 이름은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쪽에 이름 잘 쓰는 이름이 어떤 건지 몰라서 이렇게 네이버에 쳐봤는데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처음에는 픽이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시나리오는 픽으로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캐스팅 된 다음에 이름이 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인상 쓰면서 핑이야? 그래서 전혀 이제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나 봐요. 그 본국에서는. 그래서 별론데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준 게 좀 추천을 받으면서 약간 좀 한국 사람들이 들어도 좀 정감 가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린이라는 이름을 추천받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저 조바른 감독님 저 사실 그 조바른 감독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름 너무 예쁘잖아요. 좀 부담스러워서 바꾸려고 하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지어주셨고요.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시라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라 해서 바른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참고로 제 영화에 인물의 이름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바른이요. 똑같이. 똑같이. 처음에는 이제 영국인이 되고 싶어서 뭐 크리스토퍼, 뭐 벤자민 했는데 제가 좀 낯간지러워서 그냥 바른으로 불러줘. 그러니까 그 바른이 또 이 불어에서는 귀족이라는 베런이라는 어떤 귀족 발음과 좀 비슷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해주길래 그냥 바른으로 했습니다. 네. 김덕훈 감독님 세련된 이름으로 세라를 택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실제 이름이 이정자시고요. 여기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커오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어머니가 실제로 일을 할 때 가끔씩 이정자라는 이름을 안 쓰신 적도 있었고 가명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 세라라는 이름이 그 386 세대 그때 세대 분들한테는 조금의 뭔가 부티나는 이름이다라는 그런 조금 저만의 생각이 좀 있어서 그 이름을 사용을 했고, 이제 그 이름 제 영화는 이제 이름이 좀 중요한 거 역할을 해서 이제 정자랑 좀 최대한 많이 그 차이가 나는 느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제목이 나의 정자 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세라 씨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해줘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네, 네, 일단 네 작품 모두 다 되게 잘 봤고요. 되게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야간 근무 때 저도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세라스인데 이제 영어에서는 your Sarah라고 돼 있어서 네, 그 나이와 너희인데 그 제목의 차이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도가 궁금했고 네. 그리고 뭐뭐의 어쨌든 소유격을 써서 세라스라고 다 표현을 한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남들한테 보여야 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 소유될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네, 그런 이정자 씨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의도를 하셨는지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더일로에서 제가 마더일로를 지금 3번째 보고 있는데 항상 처음 봤을 때부터 이제 민진과 형숙의 시선 처리를 유심히 봤었어요. 그 민진과 형숙이 이제 서로 서서 공정하게 마주보거나 아니면 민진이 형숙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는데 형숙이 민진을 내려다보는 시선은 없었어가지고 그런데 보통 이제 친구나 애인의 어머님 혹은 단순히 그냥 나이 많은 어른 앞에서는 처음 뵀을 때 뭔가 그 어른들보다 시선이 높은 의자에 앉기보다는 이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첫 장면에 이제 민진이 형숙보다 좀 시선이 위로 가도록 그러니까 내려다보도록 의자에 앉고 바닥에 앉고 이런 저는 되게 생소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나이주의와 고부관계의 위계의 구조를 타파하고자 그런 시선 처리를 의도적으로 넣으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또 민진역의 손수연 배우님은 그 장면을 찍을 때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하셨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제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존중하고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들었고 그다음에 그냥 저의 개인적 만든 이로서의 입장에서 지금 영제목은 사실 조금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이지 않나라는 조금의 아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Future Sarah라는 해서 Your 그러니까 너의랑 이제 한국 제목에서 나의에서 저가 이제 결국에는 이 영화 제목에서 주고 싶었던 뉘앙스는 그 두 개가 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결국에는 제가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 영화의 입장에서 이제 이 정자라는 인물 마지막에 변화한 정자라는 인물을 이제 응원하고자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쓴 건 아니었고 저는 오히려 그런 수많은 이제 세라와 같은 어떤 자신의 실패를 조금 아직 좀 겪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제가 엄마를 응원하는 마음도 그게 똑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자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주변에 꼭 뭐 50대 여성이 아니더라도 각자 나만의 세라 씨들을 주변에 한 명씩 있을 텐데 이해하기 힘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나의 세라 씨라고 적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냥 뭐 마이 세라 이러면은 조금 제가 조금 더 아쉬워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영제를 했는데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그래도 많이 반응을 봤을 때는 좀 영제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족하고 있어요. 신승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그 민진이랑 제가 이제 그 엄마가 들어오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엄마가 아픈 의자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애인의 엄마인데 그래서 뭔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뭐 그런 위치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분을 되게 안락한 곳에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연기를 했고 근데 정작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애인의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 되게 보편적인 어떤 시각으로는 좀 어색한 일이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뭐 거기에서 어떤 선배님을 내려다본다는 이유로 어떤 쾌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요. 네, 그냥 그 역할 안에서 네, 그런 감정을 잘 알고 얘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게 편한 더 좋은 자리잖아요. 바닥에 앉는 게. 제가 실제로 저기 나오는 그 나무 의자를 제가 이제 처음 나와 살면서 맨날 이제 계단 같은 데서 밥을 먹다가 이제 식탁을 사야겠다 해서 저렴하게 샀는데 진짜 조금 있으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자꾸 어느 날부터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나무가 그렇게 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으면 아프니까 사실 되게 배려해 주는 건데 그게 문화에서 그런 어떤 문화의 그런 나이주의로 비춰봤을 때 민지가 좀 예의가 없는 건데 사실 그런 얘기를 또 조금 좀 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딱 그 약간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민지가 위에 의자에 앉아 있고 그 현숙이 바닥에 앉아 있으면은 뭔가 되게 그 장면조차 조금 약간 뭔가 뭐지 약간 쉽게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 그 장면을 계속 컴퓨터에 바탕화면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양이랑 토끼랑 그 고양이는 이렇게 그루밍을 해주는 쪽이 우위에 있는 거고 토끼는 그루밍을 해주는 그러니까 받는 쪽이 우위에 있는 거라고 해서 둘이서 되게 친구가 많이 된대요. 서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사실 문화 차이인 건데 뭐가 진짜 존중인지 좀 내가 만약에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존중이지. 반갑네요 이렇게 하는 게 존중이지. 내가 동등하게 보는 게 사실 더 존중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다. 3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 네, 조가림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대사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의 내면을 제가 유추하면서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의 물건을 처음 만났을 때 혼자 삐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또 뭐 혼자 푸시는데 그런 할아버지의 내면이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난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위기구를 발견했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걸 모르니까 더 호기심이었겠고 그 다음에 이것의 정체를 깨달았었을 때는 당연히 저는 그분이 감정을 참 단어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질투, 어떤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능력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딜도가 꺼지지 않으니 이제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미생물 재화에. 그래서 자기가 패배를 하고 끝까지 땅에 묻어버리면서 그냥 게임 오버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돌이켜 보니 그때 그 할머니가 이마를 쓰다듬었던 그 장면을 기억해냄으로써 침대를 봤을 때 두 사람의 침대의 간격이 이렇게나 멀었구나를 그 순간에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위기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건 진짜 두 사람의 갈등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거는 어떤 결과물이었던 것이고 정말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몇 센치의 간격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할아버지가 뒤늦게 침대를 붙이면서 뒤늦게 스스로를 자위하고 뒤늦게 스스로 이제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별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에 배우랑도 그렇게 비슷하게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쪽. 저 손승우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 무대
굉장히 익숙해서 하시면 좀 궁금해가지고. 그 복층이 위에 있으면 누가 이렇게 배를 눌렀을 때 바로 나가지 못하는 구조여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몇 번 겪었거든요. 누가 왔을 때, 그러니까 내려가기 사실 뭐 저 혼자 살면서 벨 누를 때 일단 잘 안 열긴 하지만 약간 뭐 친구나 누가 왔을 때 이제 온다고 해서 왔는데도 이제 좀 늦게 내려갈 때도 있고 뭐해서 다시 뭐 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서요. 복층에 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서 네, 복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쪽에 네, 저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진동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맨 마지막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 들고 어디 이렇게 가시는데 뭐 어디 가시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거기가 아마 누가 옥수수를 키우는 밭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는 원래는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계속 콘티를 머릿속에 원래는 이제 침대에서 끝이 나는 영화였는데 계속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이상한 좀 꺼림칙한 기분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어떤 장소 이동을 위해서 이제 도시에서 촬영하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쓱 봤는데 느낌이 빡 와가지고 잠깐 차 좀 세워봐 해가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남의 옥수수 밭이.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끝에 기둥도 이렇게 있는데 문제 뭐 펜이 같기도 하고 해서 야, 여기서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PD도 뭐 찍으려면 찍어야죠. 뭐 그래서 걸었는데 정확한 장소 명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남이 키우는 그냥 버려진 밭이. 저 잠시만요. 다 같이 다리 아플 것 같은데 아실까요? 신승훈 감독님하고 조바른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마더인로 말고 혹시 생각해보신 단어나 만들어보신 명칭, 호칭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동에서는 소품이 되게 바이브레이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왜 그 바이브레이터를 고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또 되게 존재가 지워지고 뭔가 그런 관계에 따른 호칭이잖아요. 뭔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하자센터라는 곳에서 그 청소년 그 기관인데요. 거기서 포크샷 같은 거 할 때도 거기는 다 선생님이라는 말 안 쓰고 거기서 다 별명을 정해서 그 별명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생님 이거 좀 알려줘요가 아니라 뭐 저 별명 띠용이었는데 띠용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게 더 뭔가 그 어쨌든 위계 그 용어에서 오는 위계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서 아직까지는 이름이 최선인 것 같고요. 근데 뭔가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직은 좀 아직 마더인로가 나은 거 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이름 그냥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위기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요새 자위기구가 되게 세련되게 나오잖아요. 립스틱처럼 생기기도 했고 자위기구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되게 야하게 움직이고 막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너무 세련됐는데 너무 이건 좀 느낌이 없는데 하다가 그 돌고래를 만났는데 그게 어떤 버튼을 누르면 무지개 빛이 돌면서 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빛이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딱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아서 저는 그런 모델을 또 처음 봤거든요. 돌고래가 존재 가치가 뭐가 있을까
이 돌고래 사용도는 뭔가 뭐 어떻게 또 놀리기도 하고 돌고래에 그냥 꽂혀서 또 수족관에 집어 넣을 때도 돌고래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돌고래로 가겠습니다.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돌고래가 먼저인지 어항이 먼저인지. 어항이 먼저 없어요.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여기요. 네. 아,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기쁘네요. 네, 4개 영화 다 잘 봤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진동인데 진동의 어항에 보면 물고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에는 처음에 안 죽었는데 걔가 나중에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꺼림칙하면서 왜 죽어 있지? 이런 단순한 의문이 들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할아버지가 되게 건강하신 게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나? 그것도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네. 첫 번째는 영국이 그 동물 보호법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국가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저 금붕어 한 마리를 이제 캐스팅했었을 때 그 금붕어를 담당하는 프로듀서와 그 금붕어에 관련된 법 문서가 진짜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거의 그분은 금붕어를 돌보시는데 모든 회차를 쏟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건데, 지금 그 금붕어가 죽은 거는 실제 금붕어가 아니고 모델입니다. 실제 금붕어는 저희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모델은 그 본떠서 만든 가짜고, 금붕어가 왜 죽었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가 안에서도 도니까 스트레스로 금붕어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그것을 좀 열리셔서 이제 딘도랑 이제 최종적으로 맞짱을 뜨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였고, 두 번째 그거는 그 집이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말이 안 되죠. 할아버지들이 2층 집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근데 생각보다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집들은 다 2층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어떤 그런 삐그덕거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의 어떤 좀 나이 든 낡음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집을 하긴 했는데, 네, 대부분의 영국 집은 다 2층 집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김예은 배우님. 저희도 너무 잘 봐서 그 소문으로만 듣던 작품들을 너무 잘 봐서 너무 좋은데, 다 궁금한 게 많지만 그 아까 진동에서 대사 없애셨다고 해서 그 원래 있던 대사가 너무 궁금해요. 원래는 아들 캐릭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아들과 할아버지가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서 하는 그런 되게 무슬림 가족 그런 대사들이 많았어요. 대사를 다 넣었던 게, 사실 펀딩을 받으려면 어쨌든 글이 읽혀야 되는 거고, 글이 읽히려면 사실 지문보다는 대사가 또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 펀딩을 받자마자 다 삭제했고, 대사는 쓸데기 없는 대사들이죠.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뭐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 막 이런 굳이 필요 없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막 이런 거 있잖아. 다 싹 다 빼버렸습니다. 또 질문, 서로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예은 배우처럼 용기 내고. 나혜슬아 씨 마지막 노래가 뭐였을지 궁금해요. 마지막 노래자랑에서 말씀하신 거, 이거는 저는 애초에 이제 노래는 안 쓴다라고 배우분한테는 계속 말을 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입 벌리면 끝낼 거다. 근데 이제 선배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리는 감정을 연습하려면 이제 노래는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곡은 그때 신중현 선생님의 그 꽃잎이라고 이제 김주자 가수분이 부른 그 곡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네.
꽃잎이 이런. 네, 또 질문. 네, 저쪽에.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그 야간 근무랑 나의 사라씨 모두 공간적 배경이 공장인데 한 공장은 인천에 있는 어떤 대소품을 만드는 공장이고 한 공장은 어떤 여기 있는 곱창 공장이잖아요. 그 감독님께서 각각의 공장을 공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떠셨는지 두 분에게 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장 이미지 원하던 이미지가 좀 나름 뚜렷했어요. 근데 요새는 약간 임대 사무실 느낌의 그런 공장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원하는 느낌은 조금 이렇게 창고형의 좀 이제 뒷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자전거 정말 자물쇠 이렇게 묶어놓은 곳도 있고 나름 조금 정감 가는 공장이 정감 가는 게 좀 많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사실 그 촬영은 남동공단이라고 인천에 공단 단지 되게 큰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돌아다녔는데 제가 원하는 공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참 다른 공장들도 알아보다가 딱 이 공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제 여건을 충족시켜주는. 왜냐면 공장 장면이 많아서 사무실 내부 장면도 있고 공장 안 실내 장면도 있고 근데 제가 어쨌든 원하는 이미지랑 지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무리하게 부탁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계속 이거를 돌리는 걸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 영화의 취지나 여러 가지를 좀 이쁘게 봐주시고 이제 허가를 해주셔서 촬영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저는 저 공장은 정확한 명칭은 내장간이라는 데고 이제 주로 대주 도축장에 이제 부설로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축을 하자마자 그 몇 시간 안에 내장을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을 이제 저한테는 느낌은 사실 저한테는 뭐 그렇게 생경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뭐 이렇게 시골에서 많이 자랐고 워낙 뭐 그런 것들 많이 접하기도 했고 사실 저희 엄마가 일하는 곳이니까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곳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는 저가 한 2년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2년 정도, 2, 3년 정도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엄마한테 맨날 묻는 게 이제 건강 괜찮냐 맨날 물으면 이제 엄마가 막 하소연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뭐 냄새가 어떻게 나고 뭐 손목이 아프고 뭐 이렇게 그 피 냄새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셨을 때 이제 당연히 저는 엄마가 거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이 그 지방에서 되게 좋은 직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 이렇게 그냥 비위만 상하는 거지 그 다른 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말만 들었을 때는 훨씬 더 지금 공장보다 심한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약간 막 바닥에 정말 막 뭔지 모를 것들이 쌓여 있고 막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취재를 막 다닐 때 봤던 공장들이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의외였고 깨끗했으나 이제 냄새나 그 작업 공정에서는 저도 많이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어머니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뭐 그거를 되게 낯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냥 친숙하게 금방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신승 감독님. 나의 세라 씨 감독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세라가 그 처음에 이 종이 서류에 작성할 때 성북구 도남 이동이 나오는데 혹시 도남 이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장이동에 살고요. 같은 성북구긴 한데 도남이동을 한 이유는 제가 딱히 없어요. 그거 담당한 연출부가 사는 데가 도남이동이라서 그냥 그 친구 집 주소를 써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도남이동에 한 28년 살았어. 아. 근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면 너무 막 가슴 떨리거든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도 나중에 뭐 이제 우편 쓰는데 성북구 도남이동 이렇게 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네. 없으시면 네, 저기. 나에게라시에서 미혹 지나 그리고 홍세라씨랑 이쪽으로 빨갛게 칠하고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빨갛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감독님이 시켰죠? 빨갛게 하라고. 네. 감독님이 시켜서 감독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네, 아까 성세하시다고 하셨어서 혹시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사실 세라보다 미혹이 더 빨갛고요. 이제 세라는 저는 좀 더 얕은 빨강을 주문을 했고 그럼에도 이제 그 세라한테는 저는 그게 조금의 이제 외모에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서울 생활의 흔적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 안 바르고 다니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미혹은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러 공장을 많이 여러 번 갔는데 실제로 비슷해요. 안에 실제 저 정도 인원이 일하고 계시고 한 15명 이내에 50대, 60대, 70대까지는 아니고 5, 60대 어머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작업반장님은 주로 한 50대 남자분이시고 그다음에 남자들이 해야 될 뭔가 엄청 무거운 것들을 드는 일들 이제 50대 어머님들이 하기 힘드신 일들을 이제 20, 30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재할 때 갔을 때 이제 제가 어머님들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거칠다기보다 되게 터프한 느낌으로 쉬는 시간에 이 작업복을 입으시고 담배를 주차장 가운데서 빡빡 피우고 계셨는데 되게 멋있었는데 그분의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 빨간 립스틱인데 다른 화장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화장 립스틱만 빨갛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조금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어떤 미혹이라는 그 시골에서만 쭉 살아온 인물이 화장법에 대한 어떤 고집 같은 게 하나가 그 사람의 어떤 내성적인 인물이지만 좀 저는 고집이나 좀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미혹을 생각했을 때 대놓고 악역보다는 원래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미안해 이러면은 그 알았어 너가 미안한 거 아는구나 이러면 대화를 하면서 풀리는데 미안해 했을 때 애가 그냥 알겠어 이러고 사과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느낌의 그런 약간 소극 내성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인물들이 저는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화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인물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었어요. 미혹이 그게 뭐 과거의 찔찔이나 어떤 그런 걸로 조금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빨간색 립스틱이 저한테는 좀 고집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오늘 전소연 배우님이 립스틱 이거로 그거부터 즐기신 건가요? 원래 제가 틴트 이걸 쓰는데 분장팀에서 이걸 컨펌 받았는데 감독님이 오케이를 했어요. 저는 성질인지 아시겠죠? 립스틱이 서열을 나타내는 줄 알았어요. 진할수록 높다. 네, 그러면 다음 또 질문 아까 네. 그 야간 근무 분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처음에 나오셔서 그 실제 공장에서 취직해서 일하면서 그 외국인 친구에게 있었던 편견을 깨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편을 깨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분에 그 마더인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성수기 한번 떠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냐. 근데 오래 같이 산 게 맞냐 하니까 법적 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표정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굉장히 찜찜했는데 딸의 성적 지향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조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조금 궁금해요. 우선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보통 이런 준호동 여성을 다룰 때 다른 매체에서는 이렇게 뭐 좀 항상 사회적 약자로서 다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 맞는 며느리나 이렇게 폭력에 노출당하는 그런 식으로 저도 접하는 게 항상 이야기에서 많았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같이 작업했던 이 배우도 그렇고 제가 일했을 때 만났던 친구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여기 곡구에 와서 돈을 벌고 그걸로 인해서 고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곳 생활에서도 되게 나름의 좀 만족을 하면서 되게 씩씩하게 즐겁게 사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인주 노동자라고 해서 폭력을 당하거나 약자의 모습이거나 그렇지는 않구나.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좀 많은 그때 사실 위로나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다루지 않고 오히려 두 사람이 좀 우정을 나누고 교감하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자 했던 거지 뭐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뭐 보여주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미 초반에 머리 닦는 장면에서 저는 엘사가 쳤어요. 네, 또 질문.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딸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요. 네, 그냥 이 집에 그 보증금을 형숙이 대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 친구가 와가지고 얹혀 사는 게 그러니까 얘가 혼자 살기 좋은데 사는 게 불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그런 표정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네, 또 원래 질문하시려고 했던 분인데. 네, 영화 정말 즐겁게 잘 봤습니다. 저 마더인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영어 문장 이렇게 보는 게 나오잖아요, 장면에. 거기 제가 영어 문장이 너무 좀 길어가지고 잘 못 보긴 했는데 비지터 뭐 좀 문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지금 둘만에 있는 공간에 어머니가 온 게 방문객 그런 입장으로 온 건데 그 문장 자체가 그런 영화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문장을 실으셨던 건지 아니면 뭐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영화에 관한 내용이 진행이 될 거라는 이런 의도로 연출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섬세하시네요, 비지터. 네, 그 뒤에 그 앞으로 영어 얘기가 될 것이라는 약간 암시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풀샷에서 짧게 이렇게 보여줘서 완전 이 집에서 얘가 그냥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밥 먹으러 가면서 책 한 번 보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막 그래도 좀 어울리는 거 찾아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뭐 계속 해도 되는 건가요? 밤새? 아니 그럼 뭐 마지막 질문 그럼 하나만 받을까요? 없으시면 제가 끔찍한 질문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질문 안 나올까봐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약간 괴롭히고 싶어서 각자 모두 분들이 말씀해 주신 나에게 영화란? 좀만 기다려보면 네, 이번에는 손수영 저에게 영화란
계속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화란 난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뭔가 저 비슷한 마음인데요. 뭐 길을 쓰고 뭐 손을 모아서 하든 뭐라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여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너무 좋아해서 하고 싶은 제가 만약에 어떤 고급이라기보다 고가의 취미가 있다면 그것을 딱 비유를 해서 되고 싶은데 저는 위스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소주가 제일 좋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고가의 취미인데 직업이 되고 싶지만 그게 계속 그냥 직업으로 갖고 싶은 모르겠어요. 진짜 괴롭히. 나는 뻔뻔하게 영화란 추억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뭐지? 저는 그냥 뭔가 언젠가 아주 조그만 영화를 이루는 조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글거리죠. 네, 영국에서 아니 죄송해요. 김정은 감독님. 저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진지해져가지고 네. 되게 노잼인데 뭐 생각나는 거는 이런 영화 이제 지원 받을 때 거의 자기소개서에 썼던 그게 이제 그 전까지 제가 되게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뭐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뭐 그렇게 특이한 직업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 다음의 삶이 스스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삶을 살면서 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 결국에는 제 영화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게 신기했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서 제 약간 다음 삶이 좀 궁금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네. 소중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는 제가 먹고 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있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서가 뒤면 뭔가 생각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저는 맨 처음에 영화를 접했을 때 사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극을 주로 했었고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끌어가고 함께 연습을 통해서 끌어가고 그 관객과 같이 호흡하는데 영화는 진짜 쉽게 말하면 편집이나 또는 카메라를 테크를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제가 처음 했던 말이 사기 아니야?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는 영화가 저는 무명의 배우이고 올해 한 30몇 년을 연극만 해왔던 전데 요새는 영화가 새로 만난 남자친구처럼 이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리고 많이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까지 같이 하고 반려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새로운 멋진 남자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뭐 영화는 이렇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플러스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영화를 하겠다고 노력하면서 지금 되게 맨날 왜 이러고 사나 싶은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저한테 영화가 약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해시켜주는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떠한 장르보다. 그래서 저는 영화 시작 때 제가 정말 일상에서 만나기 싫은 끔찍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좋아하고, 이제 그 인물을 영화 끝에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은 더 관용 있게 영화를 통해서 이해한 것 같아서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 괴롭혔으니까 저도 얘기해야 되는데, 나한테 영화란 삼각관계인 것 같아. 나랑 영화랑 이렇게 늘 영화를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팽팽하게 늘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